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LH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져나가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에 따른 앞으로 부동산 전망과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연 이번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단기간에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장기화 될까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만큼은 굉장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만큼 여론이 안 좋아져서인데요. 최근에 보더라도 최근에 정부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극히 미미하다라는 점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 이유로 장기화가 될 수가 없다. 이번에 그 조사의 결과가 어땠느냐를 한번 간략하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공직자의 경우 투기를 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 명의로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특히 공직자의 경우는 이렇게 투기를 한다,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차명을 쓰는데 이번 조사의 결과가 정부의 결과는 한 7명 정도 늘어나는 정도, 그리고 한 13명 정도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이미 발표한 인원이 한 13명 정도, 합의 한 20명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경험상으로 보면은 공직자 본인 명의의 경우가 한 5%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 한 95%의 실제 거래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차명 거래가 무려 95%에 달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바로 빙산의 일각이다. 자, 이번에 조사 결과가 굉장히 빙산의 일각 정도에 그쳤다라는 점에서 여론이 아주 싸늘하다. 자, 이런 점에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도 예측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번 현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핵심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최근 공급 대책이 있었죠. 첫 번째는 지난 해에 있었던 8.4 대책, 그리고 올해에 있었던 2.4 공급 대책인데요. 이 두 개 대책의 공급 물량으로 따지면 현 정부 전체 공급 물량, 예상 물량을 한 200만 호로 예상을 잡았는데 그 물량의 한 50% 정도에 달한다는 거죠. 자, 이 물량이 이번에 공급이 차질을 빚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 중심부의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다시 자칫하면 패닉 바잉에 바람이 불 수가 있다. 또 가격의 자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8.4 공급 대책 중에 당장 예정으로 있는 사전 청약이 있는데 올해 3만 호 그리고 내년에 3만 호 총 6만 호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는 차질 없이 일정을 밀어붙이지만 정작 그 3기 신도시 일대의 토지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3기 신도시 청약을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이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공급 입주 시기가 당연히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지금 1차 그리고 이달에 2차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만큼 LH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그만큼 신뢰도가 실추함으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8.4 공급 대책 중에 신규 택지 물량이 3만 3천 호 물량 역시도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최근 대책 2.4 공급 대책의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역시 지금 아직까지 지역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불신이 쌓임으로 인해서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 공공 직접 시행 역시 이거는 토지주들의 시행권을 아예 LH에 맡기는 거죠. 소유권을 맡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 아주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발단이 된 부분인데요. 이번 광명, 시흥 쪽에 6번째 신도시와 같이 추가 택지 지정도 아예 지금
오히려 불확실해졌다. 모든 공급 대책, 물량, 전체 물량 200만 호, 현 정부의 예상 공급 물량 200만 호 중에 50% 상당하는 부분이 공급의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여기서 지금 언론사의 키워드를 보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국경제에서 83만 가구 공급 공수표가 되나 내달 발표할 2차 공급 택지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디지털 타임스의 경우도 들끓는 민심, LH 해체 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이 본격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일보의 경우도 2사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 좌초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꽂고 있고요. 매일경제의 경우도 7월 신도시 사전 청약의 경우는 10년 희망 고문 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뉴스의 경우도 시한부 장관의 여당마저도 후속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자, 현재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이라든지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는데 단기적으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 전망으로 관전 포인트 바로 4월 7일이죠. 재보궐선거 결과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서울시장 대표적인 후보자이시죠. 박영선 후보자, 오세훈 후보자, 안철수 후보자. 근데 이 세 분의 앞으로의 서울시의 공급 방식에 큰 차이를 띠고 있다는 점인데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공급하겠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를 띠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 4월 7일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급 대책의 큰 또 기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역시 공공 분양에 중심을 두고 있고 토지 임대부 방식의 공급 방식이라든지 반값 아파트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층수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재산세율을 인하를 하겠다라는 공약.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번 4.7 단기적으로는 4.7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서울시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어떨까요?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안철수 후보자들이 당선이 될 경우라고 하면 현 정부의 정책들이, 서울시의 공급 정책들이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에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7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피할 지역이 있고 공략할 지역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재보궐선거 전에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될 지역이 있죠. 당연히 현 정부의 8.4 대책, 2.4 대책에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 그럼 낙후 지역, 낙후도가 높은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유력 중공업 지역, 서부권 이런 지역을 피하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는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노후도가 높은 심한 지역의 저층주거지,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뉴타운 정비사업지 이 지역들은 당연히 피하면 좋겠고, 만약에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을 역시 빼기도 하고 또는 다시 포함되기도 하다. 이런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 중에 그래도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게 GTX 이슈인데요. GTX 이슈 지역의 서울 중심부에 있는 지역, 바로 여기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 삼성역이 되겠는데요. 공통점이 GTX, A노선, B노선, 그리고 A, B, C 노선이 이렇게 겹치는 지역,
환승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여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서울시에서 신설 요구를 하고 있는 역세권 뭐 광화문이라든지 동대문, 왕십리역 주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GTX D 노선이 뭐 현 정부에서 올 6월 달에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D 노선 요 주변부 뭐 통진이라든지 그리고 부평 쪽에 부평 종합운동장, 구로 사당, 삼성역, 뭐 하남, 고덕 일대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지만 확실하게 내 집 마련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